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8월 6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10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석 달을 맞죠. 석 달인데, 자, 취임 석 달을 맞은 시점에 벌써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종의 탄핵,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탄핵 프레임을 한번 설치를 해보는 건데, 여기에 대응을 자칫 잘못하면은 큰 혼선을 겪게 됩니다. 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또 진보 언론이 어떻게 탄핵 프레임을 설치를 하는 중인지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이 범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그때 민주당만으로는 탄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내부에서 유승민, 김무성 이 세력이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탄핵을 그때 이준석도 유승민 따라갔죠. 그 탄핵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몇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방식을 민주당이 그 답습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처음 탄핵 이야기를 정식으로 탄핵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탄핵 프레임을 설치를 하는 징후들이 몇 가지가 발견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탄핵 프레임 징후 첫 번째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정권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가장 상징적으로 했던 구호가 이게 나라냐 이거였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것은 그때 강화문 집회할 때 현수막으로도 등장을 하고 구호로도 등장을 하고 이게 나라냐 이런 말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 탄핵을 상징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탄핵을 상징하는 구호였는데, 이게 나라냐 이게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탄핵 이야기를 딱 꺼내니 민주당에서 이게 나라냐 이런 기초 프레임을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이 신현영 일단 두 사람이 이런 프레임을 까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변인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신현영 대변인, 하나는 이수진 원내대변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중에 속하죠. 신현영 당 대변인. 신현영 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4%로 떨어졌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전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다. 그래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4% 금요일날 지지율이 나왔죠. 긍정평가, 엄밀히 따지면 지지율이 아니고 직무수행 부정평가입니다. 부정평가. 이 지지율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보수나 중도에서는 언제든지 지지를 다시 할 수 있지만, 이 국정 업무에 대해서, 수행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24%로 나왔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 정국이 시작되던 그때보다 낮은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또 한 팩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갤럽을 제가 찾아보니 실제로 2016년 10월 셋째 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5%, 부정평가 64%였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66이니 그때와 비슷한 것은 맞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상황이 다른 거, 그때는 최순실 게이트 이런 것이 폭 터져서 민심이 확 돌아서는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민주당이 프레임을 설치를 해놓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이런 프레임을 설치를 해놓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처럼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지금 탄핵을 시도할 탄핵 전국에 돌입해야 되는 적기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 같으니까 지금 탄핵할 적기다. 탄핵 시도를 할 적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수진이 뭐라고 했냐면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아예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관련해서 뭐 의전이 좀 이렇게 논쟁이 됐던 적이 있었죠. 저는 이거 대통령실에서 말끔하게 해소를 했다고 봅니다. 다 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무슨 뭐 공항에 안 나간 문제도 그 한밤중 밤 9시 반에 도착을 했고, 또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걸로 협의를 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도 2달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라고 하니 펠로시가 그래 그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안 만나도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이거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수진이 하는 말은 또 이것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이거 본인들의 프레임을 설치한 거죠. 그것을 쭉 나열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5년 전의 외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자, 5년 전 대변인 두 사람이 똑같이 5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꺼냈죠. 뭔가 조직적으로 프레임을 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탄핵 프레임 징후 첫 번째는 이게 나라냐 구호가 재등장한 것. 자, 탄핵 프레임 징후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여론을 선동을 하고 있죠. 그때도 뭐 한겨레, 경향, 또 인터넷 매체 중에서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계속 이 루머들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그때 뭐 세월의 7시간 이것을 가지고 정윤회, 당시 지금 최순실 씨 전 남편 정윤회와의 뭐 불륜설까지 막 제기를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선동적으로 하고 마타도를 막 퍼뜨렸죠. 퍼뜨렸는데 그때 그런 마타도와 별개로 탄핵 프레임을 설치를 하면서 최순실에 대해서 최순실을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을 하고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박근혜가 최순실에 대해서 조정을 당한다. 그래서 국정을 사실상 최순실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시도를 했죠. 지금 그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대신 김건희 여사를 내세워서 5년 전에 최순실이 했던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가 비선 실세로서 윤석열 대통령 위에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마타도어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하다,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다 한다, 이런 프레임이죠. 박근혜의 최순실, 윤석열의 김건희, 이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아주 장황한 기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김건희의 나라인가? 그 부제가 뭐냐면은 국정사유화 의혹 5가지. 김건희 여사가 국정사유화를 한다는 의혹 5가지. 그때 최순실 막 보도를 하면서 최순실이 국정을 사유화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정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걸었죠. 딱 그겁니다. 자, 5가지 뭐냐 하면은 지금 다 나왔던 건데, 나왔던 것을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겨레 기사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여러 의혹들과 시비거리들 중심에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빠지지 않고 아른거린다. 입건 개입 스캔들로 번질 만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이 5가지 한겨레가 주장하는 의혹 중에 첫 번째는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공사의 수상한 수의계약. 이 코바나 컨텐츠에서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업체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아니냐 이건데, 이것은 팩트가 확인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전치를 하는데 인테리어를 한 거죠.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테리어 했던 업체가 관저 인테리어를 하는 것. 자, 이것은 어느 정도는 업계에서 이 새로운 공사를 맡으려면 실적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실적. 그래서 이 인테리어 업체가 우리가 코바나 컨텐츠의 것도 했다. 그리고 특히 뭐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되시니 그렇게 해서 입찰의 업무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뭐 직접 지시를 했는지 그 업체를 하라고, 그건 아주 확인이 안 된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을 이 사유화
이렇게 합니다. 국정사유화 2호, 이것을 안 달면 안 되니까 2호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건진법사의 귀환, 이것도 국정사유화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조차도 조사를 하고 있는 일종의 대통령실을 사칭한 호가호위하는 그 사건이죠. 이것을 과거에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내가 대통령 부부와 친해 하면서 사기를 하는 것까지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이게 정보지 찌라시에 놓은 이야기인데, 자, 그것까지 이것을 국정사유화 2호 이 딱지를 붙이는 거죠. 과거 청와대 시절에 청와대 사칭 사건들은 단골 메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사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건 아니죠. 자, 세 번째 또 국정사유화라고 주장한 것은 사적 인연 채용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이 민주당이 설치한 프레임, 그것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사적 채용이라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더 심했죠.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지는 보좌관들을 써서 캠프에서 사용하고, 그것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행정관으로 앉혀서 행정관이 갑질을 하는 그런 일들. 정치권, 특히 여의도에 있는 낭인들, 여의도에는 여러 가지 정치권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보수든 진보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철 되면 캠프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나서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이것이 사적 채용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전형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뭐 코바나 컨텐츠 사람들을 관저로 데려가서 같이 보좌를 받는다. 김정숙 씨도 단골 디자이너 딸을 채용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지금까지 다 있었던 같은 일인데 그것을 국정사유화로 몰아붙입니다. 한겨레 신문 국정사유 네 번째, 도이치 주가 조작과 침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이 사람의 아들인가요? 권오수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VIP로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 국정사유화라고 합니다. 취임식 참석을 두고. 자, 대통령 취임식 참석. 저도 몇 사람 추천했습니다. 이게, 그때 인원이 한 4만 명 됐나요? 하여튼 몇만 명인데, 이게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총괄을 했고, 그때 박수순 위원장이죠. 그리고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뭐 기자들도, 저는 뭐 그때 기자였습니다. 지금도 기자지만은, 뭐 정치부 기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초청장은, 취임식 초청장은. 그만큼 이것이 무슨 특혜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거 아니죠. 저도 몇 장 추천을 해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국정사유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대의 표절 면제부, 이것을 마지막 국정사유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국민대 대학교 일이죠. 대학교가 뭐 알아서 이 면제부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국정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거죠. 자,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대변인 두 사람이 5년 전 탄핵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양대 이 진보 매체, 한겨레, 경향도 오늘 이런 보도를, 단독이라고 하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건진법사 외에 비선 의혹 핵심 인물이 더 있다 하고, 이것도 장황한 기사를 썼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무속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것이죠. 무속 프레임을 걸어서, 이것은 아마 이렇게 시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최순실 씨가 그때 아버지 최태민 목사도 뭐 목사라고 하지만은 거의 이 어떤 이단 종교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도 무속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그때 한번 성공을 했던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죠. 자, 기사는 건진법사회 비선 의혹 핵심 인물 더 있다. 이거 굉장히 긴데 제가 대충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거의 소설입니다. 소설적 기사입니다. 뭐 김건희 지인 논란을 알려지지 않은 내마 뭐 이런 글이라든가, 사적 채용 논란 끊이지 않는 까닭은 대선 후에도 비선 이끈계 청탁 논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과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탄핵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프레임 징후 세 번째는 범보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의 행동. 유승민은 이준석 아버지의 친구죠. 이준석이 처음 여의도판에 발을 들어놓은 것이 유승민 국회의원실의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박근혜 키저가 되고 비대위원 된 것도 그때는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을 지낸 원조 친박이었기 때문에 그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런데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이었는데 원조 친박으로 불렸는데 관계가 틀어지면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앞장섰습니다. 유승민 없었으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국회에서. 근데 유승민이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탄핵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결국 이루어졌고, 그때 박근혜 키저였던 이준석도 유승민을 따라갔습니다. 자, 따라가기 전에 성상납 의혹도 있었죠. 그때 호가호위하던 이준석,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부패했다고 또 탄핵에 따라가는 그런 행태를 그때부터 보였습니다. 자, 유승민은 지금 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죠.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간다고 김은혜 후보와 경선을 해서 졌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키죠. 그러니 이준석도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 공격을 시작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어쨌든 대선 후보고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고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에게 그때 당시 유승민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때는 진유계라고 해서 쭉 끌고 나갔지만은 이준석은 그런 거 없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주변에는 다 떠났습니다. 골이 모았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범보수 안에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뭐 흑화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 자, 그래서 다시 홍준표 이준석에게 우호적이었던 홍준표가 등을 돌리면서 했던 말이 다시 탄핵 이야기입니다. 어제 한 이야기죠.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이 이준석이 붙인 이름입니다. 직격하는 것을 놓고 뭐 삼정간호 이렇게 장제원을 공격을 했죠. 삼정간호,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장비가 여포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세 가지 성질을 가진 아버지를 둔 인물. 그 종놈이라는 이야기죠. 간호. 자, 어쨌든 그렇게까지 공격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홍준표 시장은 꼭 지난 박근혜 탄핵 때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 내부 분열로 탄핵당하고 그때 김무성, 유승민이 나갔죠. 지난 5년 동안, 그 이후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동안 한국 보수 진영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를 이뤘으나 새 정부의 미숙함, 그리고 또다시 그때와 같이 내부 분열 세력들의 중독, 내부 분열 세력들, 이 홍준표가 유승민에 대해서 연탄가스 같은 존재라고,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승민, 이준석, 내부 분열 세력들의 중독으로 윤석열 정권은 초기부터 극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 당 대표가 징계를 당하고 밖에서 당과 대통령에 대해 공격하는 양상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꼭 지난 박근혜 탄핵 때를 연상시킨다. 지금 이준석의 모습은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탄핵. 지구가 보인다는 거죠. 내부에서. 그 5년 전 때와 마찬가지로.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에서 모레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텐데 단순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악의적인 이 탄핵 프레임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틀을 깨야 되는 일이 급선무가 됐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가령 비서실 조직, 대통령 비서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무 라인, 홍보 라인들, 이 라인은 박홍걸이 처음에 탄핵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출범 2달 반 만에 탄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만만해졌고 만만하게 보는 민주당과 일부 진보 성향 언론에서 탄핵 프레임을 설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비서실부터 먼저 정비를 하는 것으로 국정쇄신을 쭉 해나가야지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